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최고 저격수는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한 명의 병사가 무려 300여 명을 사살했다고 추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제 상황에 맞는 드론 운영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군 또한 기존 박격포 부대를 드론 부대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81mm 박격포 자주와 맞물려 어떻게 드론 부대화가 될지, 그리고 미래 드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활용한 저격수. 어린 시절 공부를 하지 않고 비디오 게임만 한다는 핀잔을 들었던 올렉산드로 다크노는 최근 약 4kg의 폭탄을 실은 FPV 드론을 날려 러시아군을 소탕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게임만 하는 괴짜로 취급받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러시아군을 잡는 드론 저격수로 거듭난 셈입니다. 다크노가 1년 반 동안 사살한 러시아군은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라크전 때 미군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불리웠던 크리스 카일이 사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3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크노의 사례처럼 게임만 했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드론 조종 실력을 바탕으로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저격수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엘리트 군인들은 강인해 보이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오늘날 실제로 전쟁에서 성과를 내는 전투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 중독의 연약한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은 드론 조종에 필요한 것은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닌 빠른 사고력과 예리한 눈, 민첩한 엄지손가락이라고 짚었습니다. 드론 부대원의 대다수는 실제로 군에 복무한 경험이 없어 상명 하복과 같은 군대 문화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직접 전장에 투입되는 다른 부대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일해 안전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대부분이 20대인 이들에게는 장거리 살상이 실제 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비디오 게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기간 전쟁으로 포병과 탄약이 부족해지자 러시아 공격을 막기 위해 드론 전술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초로 드론 부대를 여단에 통합시켰습니다. 드론 부대들은 자체적인 기술 허브와 폭탄 공장을 갖추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민첩한 1인칭 시점의 드론인 FPV는 대당 70만원에 매달 수만 대씩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민화에 나오는 사악한 마녀의 이름을 딴 바바 야가라는 대형 드론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맞닥뜨린 러시아군은 종종 죽은 척을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재채기를 하거나 눈을 깜빡이는 순간까지 포착해 잡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드론 조종을 방해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어 적중률은 3건 중 1건 수준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더 많은 드론을 확보할 수 있어도 숙련된 조종사 확보나 기술적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과 드론과 무인기 역할이 증대될수록 미래 전쟁에서 최고의 병사는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드론 부대 준비는 최근 국감에서 우리 군의 60mm, 81mm 박격포 대신 드론 부대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거리나 화력면에서 현대전에서 효용성이 떨어져 버린 60mm 박격포의 드론 부대 대체는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계획에서는 대대에서 운영하던 81mm를 중대로 보내고 대대에서는 연대에서 쓰던 4.2인치가 내려오고 대신 연대에는 풍익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중대 단위까지 81mm 운영을 위해 K151이 배정되게 됩니다. 이에 81mm 자주박격포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60mm는 특전사 등으로 이관되고 중대에는 81mm가 내려오고 스위치 블레이드 등 소대 단위에서 운영하니 화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박격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이 3분의 1 수준의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전장에서 안티드론 시스템들이 활약하고 있고 미래전장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 효용성이 매우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적과 드론을 활용한 공격은 드론 제밍을 통해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드론 제밍에 대응하려면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평원 지형으로 드론을 통한 폭탄 투하를 통해 적들을 제압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폭탄 투하 등 작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드론이 할 수 있다면 나쁠 것도 없지만 한국군 수준으로 포병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박격 포탄을 달아 운용하는 것보다 그냥 길게 정찰만 시키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포착하면 바로 포병이 청소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전력과 포탄이 바닥이 났으니 굳이 드론으로 박격포탄을 배달하는 것이고 그것도 소구경 박격포탄이나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같으면 길게 정찰시키다가 적을 포착하면 그냥 155mm 포 한두 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155mm 포가 지원이 안 되면 대대 단위의 105mm 포, 중대 단위로 배치될 81mm 박격포가 있으니 화력 지원은 충분합니다. 포와 탄약만 넉넉하다면 드론을 자폭시켜가며 기갑 차량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군은 엄청난 포병부대가 있기 때문에 정밀 포격 또는 집중 포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폭용 드론보다는 정찰용 드론 운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도 드론 및 무인기 운영을 위한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미래 드론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공권 확보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면 주요 적 레이더 기지나 방공망, 전파 발생 지역을 추적, 공격할 수 있고 제공권 확보를 통해 전자전기들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전자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 드론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쟁에서 공군의 제공권 확보가 더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으며 공군력 강화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전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드론은 저가형 드론을 중심으로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광대역 전자전기를 활용하여 제밍을 해버리면 저가형 드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전쟁에서 전자전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4대의 광대역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KF-11 전자전기 등에 대한 개발 및 도입도 미래전쟁 환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